나의 어항은. 안녕하세요, 나의 어항은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했듯이 물이 조금씩 새서 새롭게 어항 세팅을 하게 됐는데요. 새로운 어항의 사이즈는 저번 30배럭보다 커진 45큐브입니다. 생각보다 커서 놀랐어요. 체감되는 크기 차이가 크네요. 부피로 따지면 1.5배 커진 거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저번 어항에서 쓰였던 목화석과 유목, 쓰던 수초들을 많이 사용할 예정이다 보니 마찬가지로 붉은색 화려한 어항으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저면 첨가제 3종을 깔아줬습니다. 저면 첨가제는 처음 사용해보는데 해외 아쿠아스케이핑에서 거의 항상 사용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쁠 건 없겠다 생각해서 이번에 한번 사용해봤습니다. 사용하게 된 가장 큰 이유인 흰색 가루, 과도한 산성화와 경화를 방지해준다고 하네요. 기존 어항이 소일과 이산화탄소로 인한 과한 산성, pH 6 이하로 애먹었었거든요. 주황색 가루는 휴면 박테리아입니다. 물잡이 시간을 줄여주겠죠. 마지막으로 검은색 가루는 유기산 공급과 저면 환경 활성이라고 하는데 박테리아 먹이 역할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파워샌드는 항상 깔아왔었는데요. 수초 비료입니다. 식물이 잘 자라려면 비료가 있어야겠죠. 어항에 영양분이 고갈되면 추가로 비료를 넣어줘야 되는데 그 시기를 많이 늦춰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항에 영양분이 떨어질 경우 사용되는 추가 비료인 액체 비료나 스틱 비료에 비해서 굉장히 싼 값으로 가성비 비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넣어주고 있습니다. 파워샌드 위에 소일을 깔아서 파워샌드가 안 보일 정도로 넣어주고 평평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돌과 나무를 배치하는 하드스케이핑 작업을 시작합니다. 해외 아쿠아스케이핑을 보면서 알게 된 팁인데 뒷부분을 높게, 앞부분은 낮게 높이 차를 주고 싶을 때 그 높이를 소일로 전부 채워버리면 소일 값이 너무 많이 들기도 하고 계속 흘러내리기도 하기 때문에 난석을 밑에 쌓아주고 그 위에 소일을 덮는 식으로 작업을 하면 소일 값을 아낄 수 있습니다. 전에 있던 어항에 나무와 돌을 빼서 새로운 어항에 사용을 해줬는데요. 수석은 목화석을 사용해줬고 유목은 크기가 큰 세틀 청크 유목 2개를 사용했습니다. 가지 유목도 사용했는데 작은 것들을 목화석 절벽에 붙어있듯이 배치해서 돌 사이로 나오는 뿌리 같은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배치했습니다. 하드스케이핑에서 해보고 싶었던 목표가 2개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두 절벽을 브릿지 같은 느낌이 나게끔 이어주는 것이었고 하나는 절벽 사이로 구멍이 2개가 만들어져서 소실점 2개를 형성하게 만드는 것이었는데 의도한 대로 그 2개가 모두 충족되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이렇게 하드스케이핑을 완료했습니다. 물이 전혀 없으니 바싹 말라서 황무지 같은 느낌이 마치 그랜드 캐니언 같네요. 황무지를 촉촉하게 분무질 해줍시다. 들어가는 수초들입니다. 그로윗 무균 수초를 사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수초보다 무균 수초가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고요. 이게 풀어 놓으면 양이 엄청 많습니다. 달팽이 같은 미생물도 걱정할 필요 없고 건강하기도 해서 새 환경에 적응도 굉장히 잘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무균 수초를 접하고 난 후에는 거의 무균 수초만 이용하는 것 같아요. 다만 원하는 수초가 품절이거나 없을 수 있다는 점, 한 촉, 두 촉같이 적은 양만 사는 게 불가능하다는 점과 같은 단점이 있을 수 있겠네요. 전경 수초인 니그로 워터론입니다. 잔디밭을 원해서 선택했습니다. 제 눈에는 니그로 워터론이 가장 잔디밭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같은 잔디를 표현하는 수초인 미니 헤어글라스가 훨씬 인기가 많더라고요. 저는 미니 헤어글라스는 잔디라기보다는 선인장같이 너무 뾰족뾰족해서 별로라고 생각해서 니그로 워터론을 사용했습니다. 제 머릿속 잔디밭은 뾰족뾰족이 아니라 푹신푹신이거든요. 생긴 것도 그렇고 진짜 모내기를 하는 것 같네요. 미크란테뭅입니다. 쿠바펄과 굉장히 비슷한 수초인데요. 이번에는 전경 수초가 아니라 활착으로 이용해볼까 합니다. 쿠바펄에 비해 성장 속도도 빠르고 생존력도 강해서 활착으로도 키울 수 있는데요. 문제는 쿠바펄에 비해 잎의 크기가 큽니다. 구매 전 찾아본 바로는 쿠바펄보다 조금 더 크다라고 하던데 잎의 크기가 3배에서 4배 정도 될 정도로 크기 차이가 크네요. 하지만 유경을 활착해서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유목이나 돌에 활착해서 어항의 분위기가 싱그러워지기를 기대해봅니다. 하이그로필라 피나디피다입니다. 현재는 짙은 초록색인데 적절한 영양분과 강한 조명이 만나면 붉은빛, 보랏빛, 갈색빛으로 발색이 올라오는 수초입니다. 전체적인 배경을 미크란테뭅이 벽면 덩굴 느낌으로 잡아주고 붉은색 화려한 어항이니만큼 부분 붉은색 포인트로 사용해주면 이쁠 것 같아서 사용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활착으로 사용했습니다. 루탈라 마크란드라 레드 바리게이티드입니다. 잎이 넓은 붉은색 수초에 특유의 잎 무늬까지 있는 굉장히 화려한 후경 수초입니다. 후경 무균 수초는 처음 사용해봐가지고 몰랐는데 보시면 이게 어디가 뿌리인지 잎인지 전혀 모르겠어서 그냥 알아서 빛의 방향
방향으로 방향을 잘 잡겠거니 하고 대충 심어버렸습니다. 잘 자라줬으면 좋겠네요. 맨 뒤에 수초들은 키가 크게 유지하고 앞은 키가 작게 트리밍을 해줘서 경사를 이루게 관리를 해줄 예정입니다. 마치 더치어항처럼 말이죠. 또한 기존에 있었던 후경수초인 로탈라 블러드 레드, 왈라키, 로탈라 마크란드라를 추가적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전부 다 붉은색 수초들이라 배경을 빨갛게 물들일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장 속도를 빠르게 하고 물속에서 수초가 뜨지 않게 뿌리를 잡을 시간을 주기 위해서 드라이 스타트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랩핑을 해서 어항을 마르지 않게 해주고 추가적으로 분무질을 해주면 어항 이름 레드벨리 완성입니다. 앞으로 이 어항의 진행 과정을 계속 롱폼, 숏폼 영상으로 만들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남겨주신 2분과 구독을 해주신 5분 정말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의 질문, 댓글, 좋아요 하나하나 모든 관심들이 너무너무 감사한 신입 유튜버 나의 어항은입니다. 앞으로 더 나은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